늦은 밤 여학생 한 명이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이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걸어왔고, 조금 빠르게 걸어가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도 똑같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따라오고 있다는 게 확실한 상황이었죠. 순간 학생은 집에 어린 동생밖에 없다는 걸 떠올렸고 집이 아닌 상가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마침 세탁소 사장님께서 문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은 아빠! 하면서 사장님에게 달려갔고 도와달라는 듯이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눈치를 채신 듯 그래 미영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뒤에 남자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 미영이 아닌데, 제 미영이 아닌데. 저는 투자발바로 출장 세차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세차할 차는 구형 에쿠스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이 고객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사실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기억해도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더니 억울하게도 이는 저를 못 알아보네요. 중3 때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실 앞에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너희 집이 가난해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건 내가 대신 시켜주는 줄 알아? 라며 빈정거리 였어요. 결국 이 선생의 괴롭힘 때문에 자퇴까지 한 저는 그날 일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말이에요. 근데 정말 분통 터지는 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복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끽해봐야 청소를 좀 더럽게 한다거나 차 시트에 가래침을 뱉는다거나 의자 밑에 있는 동전들을 훔쳐가는 정도? 정말 사소한 복수들이었죠. 저는 의자 밑에서 떨어진 동전들을 줍기 위해 의자 시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동전 말고도 단추들이 있는 겁니다. 차의 곳곳에서 단추들이 나오더군요. 학교 선생이라 애들을 태워주다가 떨어진 건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단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고의 상위 단추였어요. 저는 당장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잠을 자던 도중 팔목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팔목에는 작고 딱딱한 혹 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A씨는 팔을 쓰는 일이 많아 가끔 신경이 부어오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기는커녕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난 듯이 그 부위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A씨는 당장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데? 네, 저 카페에서 알바하는 학생인데요. 이거 그냥 무리해서 부어오르는 거야. 붕대로 감고 며칠 약 먹으면 나.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A는 뭔가 돌팔이 기운을 풍기는 의사 때문에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래도 의사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지나도 팔이 낫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간지럽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팔을 바늘로 계속 쑤시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통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잠자리에 누웠던 A씨는 미칠 것 같은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붕대를 뜯어내듯이 풀었습니다. 혹은 누가 봐도 기형이다 싶을 정도로 크게 부어올라 있었죠. A씨는 순간 겁이 나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해석. 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자. 이건 남자가 이미 주인공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고 지금 상황을 모면한다 해도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의자 아랫뿐만 아니라 트렁크에서도 발견된 단추. 주인공은 이 모든 단서들이 범죄의 증거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벌레가 주인공의 팔뚝에 알을 낳았고 부하에서 더 아팠던 것입니다.